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중산층도 최근 지갑을 닫고 있고요. 중산층의 소비 심리 급락과 그에 따라 9월 금리 인하가 힘이 실리고 있는데 9월 금리 인하와 그 이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면 관세발 인플레이션 압력에 미국 중산층마저 소비 심리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에 이어서 중산층으로까지 소비 한파가 확산되고 있고요. 9월에 금리 인하하는 거는 기정사실하고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8월 58.2로 전달보다 5.7% 급락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최근 9월 예비치를 한번 볼까요? 렛츠고! 9월 예비치는 오히려 58 이전보다 더 급락한 55.4입니다. 여기 기사에서 말한 대로 6월과 7월에 상승하다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다시 방향을 바꿨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상승하다가 다시 또 급격하게 꺾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소비 심리가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급락한 건 미국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얘기한 대로 중산층 경제 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최근 고용 쇼크도 있고 생산자 물가 지수를 봐도 물가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시작한 모습이고 그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불안감도 확산된 거죠. 즉 소비 의향이나 경제 기대는 여전히 약하고 물가 우려는 사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기업들이 가격 올릴 명분이 충분하기에 심리가 더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실제로 시장 조사업체 모닝 컨설트에 따르면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연소득 5만에서 10만 달러 구간의 일간 소비자 심리 지수가 8월에 3% 떨어지고요. 6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2.3%나 급락했습니다. 결국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졌고 이 물가 부담에 저소득층에 이어서 중산층 역시 지갑을 닫고 있고 소비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을 억제해야 되고 미국 경기 경착륙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최근 지표들이 소비자 심리 악화 그리고 고용 지표의 악화 가능성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한순간에 미국 경제에 대한 소비자 심리가 얼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닝 컨설턴트가 뭐냐면 사이트 메인 사진인데요. 모닝 컨설트는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와 관련된 데이터를 주기적, 특히 일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디테일하게 보려면 여기 유료 버전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전 세계 국가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고 있고 밑으로 내려다 보시면 트렌디드 텍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은 여기 적힌 대로 43개국에 대한 월별 소비자 심리지수 데이터를 포함한 파일이고요. 밑에 보면 차트팩이라는 이 파일은 43개국 소비자 심리지수를 시각적으로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정말 전문적으로 소비자 심리 변화를 매일 분석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주 제격인 사이트고요. 저는 매일 소비자 심리를 분석하는 저널리스트, 전문가도 아니고요. 저는 여러가지 복합 지표를 살펴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사이트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장조사에서 나왔던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미국은 저소득층, 연소득 5만 달러 미만, 한국 돈으로 연봉 7천만 원 정도고요. 연봉 7천만 원 받는 저소득층은 이미 소비 심리가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 연소득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한국 돈으로 7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중산층은 소비 심리가 8월 들어서는 3%가 떨어졌었고 6월 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2.3% 급락하면서 급격히 중산층 소비 심리가 얼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연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한국 돈으로 1억 4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층 역시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 소비재만 사고 있고요. 이미 필수 소비재만 소비하고 있다는 건 여러 미국 다른 지표에서도 제가 분석해 드렸고요. 자, 이번 시장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버티던 중산층까지 소비 심리가 급락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공포가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9월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상방 압력이 가해지는지 그리고 고용 쇼크가 이어지는지 그게 관건입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4.3%로 역사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 지표에서 발표되었듯이 계속 고용 쇼크가 이어진다면 실업률이 현재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증가 추세를 유지하게 되면 실업률로 인해서 또다시 소비자 심리가 악화되고요. 그렇게 되면 실업률이 다시 또 상승하겠죠. 또 실업률이 상승하면 소비자 심리가 더 급격히 나빠지면서 이런 심리와 실업률이 맞물려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음에도 심리가 더욱 얼어가고 있고요. 실업률이 이렇게 최근 반등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지표, 대표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미국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시장은 이번 9월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연내에 3번 예상 중이지만 이건 인플레이션 목표 2%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최근 고용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기에 선제적 대응입니다. 금리 인하마저 하지 않는다면 고용 쇼크로 실업률이 더욱 치솟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9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한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실물 경제 지표에 관세 영향이 나타나는지, 트럼프가 억지로 막고 있는 건 아닌지 그 경제 지표의 세부 항목을 계속 살펴봐야 되고요. 제가 세부 항목을 계속 분석해서 영상 올리고 있으니 구독 눌러주시고요. 어쨌든 확실한 건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의 소비 심리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요. 이렇게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또한 고용 둔화 가능성까지 겹치게 되면 연준이 결국 9월에 금리 인하는 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반등 중이고 노동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연준 내부적으로 의견차가 커지고 있고 트럼프의 연준 장악 시도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경로는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바람에 휩쓸려서 무조건적인 연내 3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저와 함께 세부 지표와 경제 시황을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 소비 심리가 이제 점점 얼어가고 있는 와중에 일단 9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얼어있던 중산층의 심리 그리고 저소득층의 심리가 회복하는지 그걸 또 체크해 봐야 되고요. 어쨌든 금리 인하 이후에 기업들도 투자 심리가 완화될 수 있기에 미국 기업들도 활기를 띠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과연 9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그리고 9월 PCE 물가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9월 금리 인하하게 되면 10월 달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가 정말 중요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와이